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할 건데요. 이 중에 하나를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AI를 활용해서 업무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생성형 AI를 이제 한번 쭉 살펴봤는데 뭐 콘텐츠 생성이라든지 업무를 자동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의사 결정에 내가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쭉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정도 차이와 여러분의 어떤 그 업무의 편의, 업무라고 해서 여러분이 꼭 뭐 정말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아니면 여러 가지 학업이나 이런 데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창의적인 콘텐츠 생성을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텍스트부터 뭐 이미지, 영상 그리고 소리 같은 것들을 해봤는데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다 안 해보셨을 텐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미지, 뭐 텍스트, 음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문구 만드는 거 굉장히 뭐 쉽죠? 신입생 환영회 아니면 뭐 회사는 신입사원 환영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프롬프트에다가 신입생 환영회 문구를 최신 유행어를 사용해서 유머스럽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톤을 할 것인가를 여기다가 프롬프트에다가 적어주면 이제 여기에 뭐 최신 유행어라든지 뭐 이런 거 나는 모르더라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뉴페이스, 일잘러, 할말한, 뭐 인싸, 뭐 TMI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해 다 이제 최신 유행어나 유머스럽게 한다는 거죠. 고인물 프로젝트 환영합니다. 뭐 샵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제한을 두어서 10개의 문항으로 만들어줘. 설문조사. 이따도 설문조사를 할 건데요. 우리가 설문조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입니다. 지금 뭐 TV에서 보이는 대선이나 아니면 어떤 그 뭐 업체나 회사에서 아니면 학교의 어떤 만족도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할 때 설문 문항을 이제 많이 이용해서 하죠. 정말로 사용자가 직접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학식이나 이런 데서도 메뉴의 다양성 아니면 식사의 맛, 품질, 뭐 이런 가격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만족하느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불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이런 것을 정도 차이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5개라서 5점 척도라고 합니다. 5점 척도로 대부분 물어보죠.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면접을 하고자 한다. 면접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면접으로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될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직원을 뽑는지에 따라서 기술적인 역량이나 협업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AI에 대한 문해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 10개 만들어줘 그러면 굉장히 잘하는 게 다 하잖아. 우리가 해봤어요. 네, 그냥 알아줘 하는 것보다 이제 제안을 해주면 훨씬 더 잘 뽑아내죠. 아이디어 20가지, 뭐 10가지, 아니면 몇 자 이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노인 인구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뭐 주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최신 트렌드라든지 어떤 것이 유망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분의 이제 취직을 할 때 돼서 유망한 직종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또 이메일도 보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메일 보내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잖아요. 뭐, 뭐 지인 가까운 지인한테 보내는 거는 뭐 괜찮지만 뭐 교수님한테 보내거나 좀 어려운 분한테 어떤 메일을 보낼 때 좀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GPT라든지 문서를 잘 쓰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서 이메일 초안을 써줘.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만 수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잘하는데요. 분기별 매출액이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표로도 작성해줘. 그럼 표로 작성이 하죠. 이 표로 작성한 거를 또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제안서를 뭐 쓸 때 좀 되게 어렵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회사가 어떤 걸 추구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을 내가 설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생성형 AI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물어보고 나서 관련 자료를 더 찾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 그냥 모르고 그냥 자료 조사를 하고 그냥 처음부터 거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자료, 완성도가 높은, 퀄리티가 높은 이런 제안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보고서를 쓰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뭐 요약한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것이 이제 또 생성형 AI 우리가 봤을 거예요. 챗 GPT 말고도 제미나이, 뭐 퍼플렉시티, 릴리스, 뭐 클로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주요 키워드도 넣고 문장도 넣고 아니면 항목 같은 거를 넣어서 이제 그거를 뽑아줘, 요약해줘,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사과 이메일 작성. 우리 사과하는 것이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나에게 불이익은 안 되면서 뭔가가 그 상대방이 뭐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뭐 불편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지를 작성하게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량의 데이터 분석 되게 잘하죠. 그 다음에 그 엑셀 있잖아요. 엑셀 자료는 챗 GPT는 가능하지만 구글의 제미나이는 안 돼요. 구글의 제미나이는 구글 시트가 있기 때문에 엑셀을 다시 구글 시트로 변환한 다음에 그걸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뭐 대량의 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분석을 해줘. 아니면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우리가 뭐 인터넷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전자상거래예요. 우리 전자적으로 인터넷에 웹거래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자상거래인데 그거에 대한 고객의 리뷰가 있을 것 같잖아요. 이제 어디 우리 뭐 맛집을 하더라도 리뷰가 있는데 그런 리뷰를 전체적으로 이제 다 모아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리뷰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긍정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다 하나 일일이 보지 않고요.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이걸 분석해 달라고 하면 굉장히 잘 분석을 하죠. 또 표로도 작성해 줘. 아니면 뭐 그래프로도 나타내 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우리가 하기 힘든 것들 일일이 막 그 되게 수작업을 많이 거쳐야 되는 부분을 굉장히 잘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회의록 요약. 우리 저번에 봤던 클로바 노트가 있었는데 얘는 유료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었잖아요. 리튼이라고 있어요. 리튼. 우리 저번에 네이버에서 본 거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이 클로바 노트도 본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리튼이라고 있거든요. 리튼 AI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다 네이버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클로바 노트 도구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강의 녹음 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녹음 노트를 클릭해주고 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녹음이 돼요. 녹음이 되고 뭐 그거에 대한 뭐 요약도 해주고요. 이거에 대한 레포트도 바로 해가지고 이 정리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리튼이에요. 우리 쓰다 그것도 리튼이잖아요. 그것이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로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트 해가지고 여기에 기록 시작을 눌러주면 바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기록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뭐 구글 계정으로 해볼까요? 초대 코드를 또 받아야 되네요. 지금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은 조금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녹음 버튼을 이용하면 우리가 뭐 시작 버튼을 하면 이제 할 수 있겠죠. 서포터. 나중에 합시다. 지금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강의 노트를 해주고 나면 실시간으로 음성이 기록이 되고요. 그 기록한 것을 바로 저장을 해가지고 담당자에게 보낼 수가 있어요. 클로버 노트는 이제 앱에서 할 수 있는 거였고, 리트는 이제 우리 그 노트북이라든지 우리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엑셀 작업 아까도 보셨다시피 챗 GPT에는 엑셀을 올릴 수가 있어요. 파일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올린 다음에 그래프도 생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오늘은 요거는 할 시간이 없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같이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을 올려서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엑셀 쭉 보고서 작성 같은 계열이었습니다. 데이터 정리 요것도요. 간마를 이용해서 우리 여기 PPT 만드는 것도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챗 GPT에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든 다음에 간마에다가 텍스트를 붙여서 슬라이드 만드는 거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동 슬라이드를 생성해 가지고 한 것도 다 해봤어요. 도표도 만들어 보고 뭐 했는데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제 이 중에서 아까 설문조사를 할 건데요.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구글 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구글 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설문을 어떤 걸 할지 모르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GPT에게 설문 문항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뭐 요새 MZ 세대들의 뭐 소비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려고 해. 설문 문항을 10개만 만들어줘. 필수 문항, 성별, 나이, 직업은 제외하고 10개 문항이야. 그럼 13 문항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굉장히 잘 만들죠. 여러분 요것은 기존에 그러니까 설문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문항이 잘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잖아요. 설문 소비 문항을 이제 선택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물건을 뭐 구매할 때 요소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얻는 경로는 어떤 건가? 자주 유행하는 플랫폼은 무엇인가? 충동 구매는 얼마나 하는가? 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 좋아하는 브랜드, 가심비, 친환경, 뭐 플렉스 소비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가 필수 문항이 없네요. 필수 문항을 포함하여 구글 폼에 넣을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줘. 이렇게 어쨌든 써주면 구글 폼에다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별 필수죠.
성별, 나이, 직업이 필수 문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성, 여성에 따라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직장인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들고 나머지는 요 문항대로 그대로 열문항이 나왔잖아요. 열문항이죠. 13. 그래서 우리 구글에 들어가서 문항이 다 나왔으면 구글 폼에서 여기에 구글 폼이 있으면 좋은데 구글 폼이 없으면 구글 폼을 이렇게 검색하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 작성 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죠. 로그인이 되면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제가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 뭐 빈양식을 설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여기 여러분이 템플릿 갤러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빈 양식인데 양식이 뭐 있는 거를 써도 좋잖아요. 그래서 템플릿 갤러리를 한번 훑어보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형식이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이런 뭐 그림도 첨부되어 있고 이미지도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소비 성향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뭐 고객의 의견 해봅시다. 고객 의견에다가 해볼 수도 돼요. 여기에 적당한 어떤 뭐 템플릿이 있으면 그것을 해주면 좋은데요. 고객의 의견에다가 이제 뭐 여기는 MZ 세대의 소비 성향을 위한 뭐 설문조사 뭐 이렇게 의견에다가 여기 붙여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목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기호를 넣으면 문항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추가해서 지금 여기 성별이잖아요. 성별 뭐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좀 약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문장으로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객관식 질문이잖아요. 성별 남자 엔터를 치면 나와요. 여자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얘가 필수 문항이잖아요. 그럼 여기 필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 문항. 그리고 또 다시 문항 추가. 이번에는 나이. 귀하의 나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10대부터 할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뭐 MZ 세대가 40대 정도까지겠죠. 30대 해가지고 그다음 다시 또 추가해서 이번에는 나이, 그다음에 직업. 아까 나이가 필수 문항이죠. 그다음에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옵션 뭐 학생 아니면 직장인 뭐 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뭐 이렇게 해둡시다. 그죠? 기타를 추가하면 이렇게 돼요. 기타 나오니까 하나가 빼고 이렇게 직장인, 주부, 뭐 아니 프리랜서 뭐일 수도 있잖아요. 추가할 수도 있고요. 기타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요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시면 되는데 이것도 필수잖아요. 이렇게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추가해서 문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1층. 처음엔 가격. 옵션 1에는 가격. 두 번째는 품질. 적어도 되고요. 복사해서 붙여도 됩니다. 브랜드 인지도. 후기 평점.
뭐 환경, 윤리, 가치 등등 해서 나머지는 또 기타 해줍시다. 너무 많을 땐, 그쵸? 그 다음에 또 추가 모두 필수돼요. 그럼 필수 문항은 이렇게 필수를 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는 또 문항은 소비 전 어디를 정보를 어디서 찾는가 라는 거죠. 유튜브, 뭐 인스타, SNS,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뭐가 있죠? 그 다음 블로그, 포털, 지인 추천, 기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뭐 복수 선택이 가능하게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뭐 온라인 쇼핑 시 가장 뭐 자주 이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객관식으로 뭐 쿠팡, 네이버 쇼핑, 무신사 29 무신사 29cm, 마켓 컬리, 뭐 등, 오아시스 등 신선 배송, 해외 직구, 아니면 기타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 나머지도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요것이 있어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충동 구매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객관식보다 이제 아까 5점 척도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선형 배우를 해가지고 1번은 거의 하지 않음을 해주고요. 5번은 매우 자주 함. 중간 정도가 이제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매우 자주 함. 그 다음 요 마지막 다 해봅시다. 자, 할인 이벤트는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요것도 선형으로 하면 되겠죠. 자, 1번은 거의 영향 없음. 5번은 매우 큰 영향 있음. 요렇게요. 그 다음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에 충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여기는 객관식이겠네요. 제품, 뭐 서비스, 품질, 브랜드 이미지 및 절학, 지속적 혜택, 트렌디함, 커뮤니티 활동, 기타, 뭐 기타 하면 되겠죠. 6번은 지우고요. 이렇게 10번까지만 해봅시다. 추가해서 이번엔 가심비, 심리적 만족이 가심비라고 하잖아요. 가성비는 뭐 성능 만족이고, 그래서 여기에 선형 배우를 하면 되겠죠. 1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5번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 요거를 삭제, 요것도 삭제, 요것도 뭐 이런 나머지는 놔두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게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됐다, 만약에 문항이 다 됐다 그러면 게시해 주면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보내면 된다는 거죠. 자, 게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링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게시가 됐어요. 자, 이제 게시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 링크를 복사해 주면 됩니다. 여기 링크를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이 링크를 뭐 카톡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보내면 돼요.
자, 링크를 복사했죠? 이제 저한테 보내보겠습니다. 자, 저한테 나와의 채팅에다 링크를 보내는 거. 여러분도 지인에게 보내면 되겠죠? 자, 저에게 보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링크가 왔잖아요. 그 링크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링크를 클릭하면 요거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자, 40대, 뭐 직장인이죠. 구매할 때 가장 좋아하는 뭐 품질, 가격, 뭐 소비전 정보, 뭐 유튜브를 본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자주 이용하는 것은 뭐 기타 제가 자주 이용하는 뭐 쇼핑몰이 있다. 아니면 쇼핑몰 내가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고 충동 구매 조금 하죠. 조금 한다. 할인 이벤트 영향을 많이 미친다. 뭐 제품 서비스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가심비, 심리적 만족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있다. 필수 문항은 꼭 채취해야 되지만 이런 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여기다 뭐 의견은 필수라고 했네요. 필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필수 체크는 여기 별표 위에도 보시면 필수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필수 문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죠? 이렇게 필수 문항을 체크를 하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 뭐 할까요? 소비 성향은 소비 성향 분석 결과를 알고 싶다. 보내줬으면 좋겠다. 뭐 할 수 있잖아요. 나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알고 싶다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의견을 보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보면 자, 아까는 링크였고요. 여기 보면 구글 폼에 응답이 왔어요. 누가 링크를 보내서 응답 제출을 하면 여기가 실시간으로 응답이 제출되는데 자, 응답을 보시면 전 한 명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성별 여자였잖아요. 그리고 뭐 40대 뭐 색깔이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시각화 분석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도 복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항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제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가까이 지인들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한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실제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